오클라호마주 연방지방법원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에 5억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정부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는 이민자들이 무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윤희 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에 새 다리 공사가 완료돼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2,000여 건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라호마주 연방지방법원이 제약사 존슨앤존슨에 5억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주정부에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관련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연방지방법원의 세드 보크먼 판사는 어제 판결문에서 존슨앤존슨은 전반적으로 자사약품과 오피오이드의 잘못된 마케팅에 개입해 오클라호마주의 공적 불법 방해를 초래했다며 원고인 주정부에 5억 7,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주정부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생산한 듀로제식과 뉴신타 등 마약성 진통제가 남용되면서 주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모 회사인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내려진 배상금 5억 7,200만 달러는 주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170억 달러보다는 크게 낮아진 액수입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 3월과 5월 펄듀사와 테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2억 7천만 달러와 8,5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호주의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양귀비 재배업자와 계약을 맺고 옥시코돈 등 마약성 진통제에 사용되는 재료도 공급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2월 베이비 파우더에 발암물질이 들어간 혐의로 세인트루이스 법원으로부터 47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현재 하루 130여 명이 마약성 진통제 과용으로 숨지는 것으로 미 질병통제센터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 부조 개정안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는 이민자들이 무려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민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8 회계년도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거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년 동안 복지 수혜를 이유로 1차 영주권 거부 판정을 받은 이민 신청자는 13,450명에 달했습니다. 국무부가 공적 부조 수혜를 이유로 영주권 거부 판정을 내렸던 이민자는 2016 회계년도에 1,076명이었고 2015 회계년도에는 897명에 불과해 영주권 거부 판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1년 차인 2017 회계년도 3,237명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년 차인 2018 회계년도에는 15배가 급증한 것입니다. 공적 부조를 이유로 비이민 비자가 거절된 경우도 2015 회계년도에 3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8 회계년도에는 120건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부터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까지 이민 수혜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이 거부되는 이민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적 부조 이민 수혜 제한 개정안은 현금성 복지 수혜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도 영주권 거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새 규정 시행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공적 부조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020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으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가 내세워온 선출 가능성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 발표된 맘모스 대학의 민주당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동률의 지지율을 보임으로써 3자 경쟁 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그동안 트럼프 현 대통령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높은 개인적知名도와 함께 높은 지지도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든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팍스뉴스 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12%포인트 차로 이길 것으로 나타났으나 샌더스도 9%포인트, 워런 7%포인트,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6%포인트 차로 트럼프에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으로서는 이제 단순히 선출 가능성만을 내세우기보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민주당 전략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오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윤희 회장을 재선임했습니다. 협회는 개학을 앞두고 각종 증명서 준비 등 안내 사항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오늘 플러싱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동회장 발표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 협회를 이끌며 동해 병기와 일본 정범기 퇴출 등 많은 성과를 이뤄낸 최윤희 회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사임하게 되면 학부모 협회가 무산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지원해준 한인 사회를 위해서라도 회장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학부모협회가 무산되는 수밖에 없고 또 특히 학교에서도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모든 거를 서포트 받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학부모를 더 도와줄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또 지금 또 그 주류 사회와 또 정치인들과 그런 모든 빌드업한 그런 거를 봐서 지금 그만두는 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인가. 최윤희 회장은 한인 차터스쿨, 대학교 건립 등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권익 신장을 위한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립 박 아이들릭 학원 원장에게 공동 회장직을 제안했으며 학부모 협회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 회장에 임명했습니다. I'm honored and I will work very hard with the Korean community. Work with the older generation to help bridge the gap and to help especially students and children.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개학을 앞두고 주의사항도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학교에서 또는 뉴욕주로 전학을 계획하는 학부모들은 뉴욕주 개학일이 9월 5일임을 숙지하고 출생증명서, 여권, 예방접종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개학 전 학교에 방문해 제출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도쿄 올림픽 보이콧,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총회에서는 센서스국 관계자가 참석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한인 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주민 대다수와 반대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글로리아오 시의원과 에드 에버사 시의원의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주민 소환위원회는 청원 정족수 확보를 위한 유권자 서명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소환위원회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서명운동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며 26일 타운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승인이 내려져 유권자 대상 서명 작업이 시작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위원회는 지난 7월 오 의원과 에버사 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주 법에 따르면 지난해 본선거에 등록 유권자 25% 이상이 동의해야 주민 소환 투표가 가능한데 잉글우드 클립스의 경우 최소 922명 이상의 유권자가 주민 소환에 찬성한다는 서명이 확보돼야 주민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당초 주민소환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본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주민소환 정족수 확보를 위한 유권자 서명 확보 작업이 늦어지면서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정족수 확보에 성공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기상 본선거 때 주민소환 투표를 치르기 힘들다면 12월 특별선거 개최를 통해 주민소환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히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의 새 다리 공사가 완료돼 교통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BQE 구간 내 뉴 코시오스코 브릿지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29일부터 이 브릿지가 전면 개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 코시오스코 브릿지 건설 공사는 지난 2014년 시작됐으며 기존 코시오스코 브릿지 옆에 세워졌습니다. 새 다리는 지난 2017년 일부 차선 통행이 허용돼 3차선씩 양방향 총 6차선으로 운행해 왔는데 정식 개통되면 퀸즈 방향은 5차선으로 늘어나고 브루클린 방향은 4차선이 됩니다. 뉴 코시오스코 브릿지는 20피트 넓이로 설치된 자전거와 도보용 전용 도로가 브루클린 방향 쪽으로 마련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다리를 넘을 경우 정식 개통 전날인 28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6시간 동안 새 다리를 건너는 체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코시오스코 브릿지는 폴란드 건축 엔지니어로 미국 독립전쟁 때 참전한 타데우스 코시오스코 이름을 붙인 것으로 지난 1939년 8월 23일 개통됐으며 현재 하루 2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십 년간 BQE 정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의 고장이나 운행 지연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지연의 원인은 교통체증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스쿨버스의 고장과 운행 지연 건수는 지난 2015-2016 학년도에 6만 3,184건이었던 것이 2008-2019 학년도에는 10만 9,058건으로 무려 73%나 증가한 것으로 시 정부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고장 건수의 경우 6,988건에서 9,488건으로 33%가 늘었고 운행 지연 건수는 77% 증가했으며 사고로 인한 고장, 지연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의 고장 또는 운행 지연은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뉴욕시 전체 스쿨버스 고장 운행 지연의 72%에 해당하는 34만 4,818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단체들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스쿨버스 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버스가 고장나거나 운행이 지연될 때 받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저지 주요 한인 밀집 학군을 포함한 상당수의 학군에서 교사들의 연봉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최근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18-2019 학년도 학군별 교사 중간연봉 자료를 조사한 결과 포틀리 등 한인 밀집 학군의 교사 중간연봉이 지난 학년보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포틀리 학군의 경우 2018-2019 학년도 교사 중간 연봉이 7만 5,480달러로 전 학년보다 약 10% 상승했고 테너플라이 학군은 교사 중간 연봉이 8만 2,734달러로 전년보다 8.7% 인상됐습니다. 이외에 레오니아, 클로스터, 크레스킬, 잉글로드 클립스 등 상당수 학군에서 교사 중간 연봉이 전 학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학군인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주 교육국 자료에서 미공개로 처리돼 교사 중간 연봉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주 전체에서 교사 중간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인 밀집 학군으로 꼽히는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학군으로 10만 7,787달러에 달합니다. 주 전체 교사들의 중간 연봉은 6만 8,985달러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 속한 학군들은 우수한 교육 수준으로 이름 높지만 주민들은 높은 교육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매년 교직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교육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식물성 재료의 가짜 고기로 만든 채식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식물성 재료로 만든 닭고기 없는 KFC 치킨도 등장합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KFC는 오늘 닭고기 맛이 나는 식물성 재료로 만든 비욘드 프라이드 치킨을 조지아주의 한 식당에서 선보였습니다.
KFC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 대체품을 제조하는 식품업체인 비욘드 미트와의 협업을 통해 너겟 등의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케번 호츠만 KFC 대표이사는 비욘드 프라이드 치킨의 맛이 뛰어나 고객들이 식물성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FC는 우선 조지아주의 식당에서 비욘드 프라이드 치킨을 시범 출시한 뒤 전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식물성 재료의 채식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와 임파시블 푸즈는 자사의 채식 버거 패티를 납품받는 식당이 미국 전역에 2만 곳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최고 $2,000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올해 초 폐지됐던 오바마 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가구당 최고 $2,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In California, there will once again be a penalty. If you don't get insurance and you can afford it, there's going to be a penalty that the state franchise tax board is going to administer. You don't want to go without insurance, then face a penalty when you file your taxes. 미가입자들에게 부과된 벌금 수입은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보조금 증액과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메디켈 확대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이 중산층까지로 큰 폭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페더럴 퍼버티 레벨 130%에서 400% 사이의 인컴이 있으신 분은 서브시디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00%에서 600%까지, 즉 4인 가족일 때 약 15만 불 정도의 인컴이더라도 서브시디를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 기간은 오는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반이민 정책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작성한 소장을 발표하면서 아이들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확립된 불법 이민 아동의 장기 구금을 금지하는 플로레스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공공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7번 전철의 퀸즈보로 플라자역 인근 선로가 파손되면서 맨하탄과 퀸즈 양방향 전철 운행이 2시간가량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로 인해 맨하탄과 퀸즈를 오가는 승객들은 다른 열차로 갈아타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으며 7번 전철 운행은 오전 9시쯤 재개됐지만 극심한 지연 사태를 빚었습니다. 또 이날 사고로 인해 EMFR 등 다른 전철 노선의 운행도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어제 발표한 2018년도 약물 중독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중독으로 1,444명이 사망해 전년에 비해 2.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 브롱스와 맨하탄,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55세에서 84세 연령층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물 중독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이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맨하탄 센트럴 파크와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의 호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치명적인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발견됐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 독성은 특히 어린이와 애완동물 등의 간과 신장, 심장, 장, 폐, 뇌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두통과 설사, 구토, 복통, 탈수증, 피로, 안구 건조, 신장 손상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뉴저지 티넥의 비영리 기관 AWCA가 기화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러커스대 재학생 에스터 정 씨와 시라큐스대 재학생 서유리 씨에게 각각 $3,000씩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기화 장학금은 40여 년 동안 간호사로 활동하다 은퇴한 곽기화 씨가 지난 2004년 AWCA를 통해 설립한 것으로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취지로 매년 2명의 인재를 뽑아 수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